새벽 3시 포탄이 터지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르키우의 우리 집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고 마리는 제 품에서 떨고 있었어요. 10살 딸아이가 이런 공포를 겪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마리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남편 올렉산드르는 한 달 전 전선에서 전사했거든요. 마리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피란민 수용소에서 보낸 2주는 지옥 같았습니다. 하루에 빵 한 조각과 물 한 컵이 전부였어요. 마리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미술교사였던 건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전쟁터에서는 그림보다 생존이 우선이니까요. 그때 NGO 직원 박성영 씨가 다가왔습니다. 한국으로 가실 의향이 있으세요? 경상북도 의성이라는 곳인데 농촌 지역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마리가 유일하게 챙긴 건 아빠의 낡은 스케치북이었습니다. 올렉산드르가 군대 가기 전 마리와 함께 그림 그리던 그 책이요. 엄마, 이것만은 가져가야 해. 마리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국의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폭격의 흔적도 무너진 건물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움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에서 의성까지 가는 길은 끝없이 멀게 느껴졌어요. 박성영 씨가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처음엔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의성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논밭과 산들이 우크라이나와는 전혀 달랐어요. 마리는 내내 창가에 얼굴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의성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적막함이었어요. 우크라이나의 분주한 도시와는 너무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논과 밭 사이에 놓인 컨테이너 하우스가 우리의 새 집이었어요. 12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 2개와 작은 테이블,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물론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호기심이었겠죠. 하지만 마리는 그런 시선들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 마리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또 살아야 했어요. 일단 생필품부터 사야 했습니다. 첫 번째 시장 보기는 모험이었습니다.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에서 손짓 발짓으로 장을 봐야 했어요. 상인들의 호객 소리, 트로트 음악, 아줌마들의 큰 목소리까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쌀을 사려고 했는데 품종이 너무 많아서 당황했어요. 마리는 적응을 더 힘들어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활발하던 아이가 여기서는 하루 종일 컨테이너 안에만 있으려 했어요. 친구들이 그리워. 마리가 중얼거릴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었구나.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더 큰 문제였어요. 간단한 인사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거든요. 박성영 씨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도움을 주셨지만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우리 몫이었습니다. 한국어 교재를 받았지만 혼자 공부하기엔 너무 어려웠어요. 특히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6시간 시차 때문에 생체 리듬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새벽 2시에 깨어있고 오후에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마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녀가 함께 불면증에 시달렸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매일이 버티기의 연속이었어요. 과연 우리가 이곳에서 뿌리 내릴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마리를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박성영 씨의 제안에 처음엔 망설였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았습니다. 마을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20명도 안 되는 작은 학교였어요. 첫 등교날 마리는 제 손을 꽉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무서워.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교실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마리에게 쏠렸습니다. 선생님은 친절하셨지만 소통의 한계가 명확했어요. 그런데 미술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리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하나둘 몰려들었어요. 우와, 진짜 잘 그린다.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그림은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마리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어요.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혹시 미술을 전공하셨나요? 마리 어머님이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미술교사였다고 말하자 선생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 학교에 미술 선생님이 필요한데 자원봉사라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한국어도 서툰데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겠어요. 하지만 마리의 밝아진 표정을 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그때 이정학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마을에서 농사 짓는 분인데 학교 운영위원회 일을 하고 계셨어요. 외국에서 오신 분이죠?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사람이었어요. 미술 수업을 시작하고 나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마리를 더 친근하게 대했고 마리도 점점 웃음을 되찾았어요. 그림을 통해 소통하니까 언어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해바라기 그림 앞에서 아이들이 박수를 쳤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정학 씨는 조용히 뒤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미술 재료가 떨어지면 어디선가 새로 구해다 주셨고 컨테이너 보일러가 고장나면 말없이 고쳐주셨어요. 별것 아닙니다 라고 하시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었어요. 조금씩 마을 생활에 익숙해져 가던 어느 날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말순 할머니를 처음 만난 건 마을 우체국에서였어요. 동그란 안경을 쓰고 지팡이를 짚은 작은 체구의 할머니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셨네요.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저를 보시고는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댁은 전통 한옥이었어요. 마당에는 된장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고 텃밭에는 온갖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김장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손의 감촉으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할머니의 손을 따라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마리도 옆에서 신기해하며 지켜봤어요. 처음 만든 김치 맛은 할머니 것과 많이 달랐지만 할머니는 맛있다, 맛있어를 연발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제가 할머니께 우크라이나 음식을 대접했어요. 보르시라는 사탕무 수프였는데 한국에서 재료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정학 씨가 도시까지 나가서 사탕무를 구해다 주셨습니다. 이런 빨간 무가 다 있네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보르시를 끓이는 냄새가 마을에 퍼지자 호기심 많은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이게 무슨 냄새예요? 맛이 어때요? 처음엔 낯설어 하시더니 한 숟가락 떠먹고는 아이고, 진짜 맛있네. 하시며 감탄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누군가가 말했어요. 이런 맛있는 음식은 동네 주민 여럿이 나눠 먹어야지. 어느새 할머니 댁 마당에서 즉석 파티가 열렸습니다. 누군가는 막걸리를 가져왔고 누군가는 파전을 부쳐왔어요. 마리는 한국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웃음소리는 똑같았어요. 이정학 씨가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여기 사람들이 안나 씨를 좋아합니다. 마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가 정말 이 마을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저를 우크라이나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마리는 예쁜 마리가 되었고요. 김장철이 되자 할머니는 저희 컨테이너까지 와서 김치를 담가주셨습니다. 혼자서는 못하지, 같이 해야 맛있어.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밥상머리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한국어 수업이었습니다. 천천히 쉬운 말로 설명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조금씩 한국어가 늘었어요. 마리도 학교에서 배운 말들을 집에 와서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했던 어느 날, 마리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쯤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리가 점심시간 이후에 안 보여요. 혹시 집에 갔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급하게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과 몇몇 학부모들이 이미 학교 주변을 뒤지고 있었어요. 마리야. 목이 터져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혼자 그네를 타던 모습이었다고 했어요. 이정학 씨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멀리 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온갖 나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우크라이나에서 겪었던 공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혹시 납치라도 당한 건 아닐까요? 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나오셨어요. 우리 마리가 어디 갔다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일을 멈추고 가게 문을 닫고 모두가 마리를 찾기 위해 나섰어요. 이런 따뜻함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수색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어요. 마을 뒷산, 논두길, 폐교된 분교까지 구석구석 뒤졌습니다. 제 다리는 후들거렸고 목소리는 쉬어버렸어요. 마리야, 엄마야.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학 씨는 밤새 산을 헤맸어요. 제가 군대에서 수색 작전 경험이 있어요. 꼭 찾을 거예요. 손전등을 들고 위험한 절벽까지 올라가셨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 2시까지 함께 찾아주셨어요. 드디어 새벽 4시쯤 이정학 씨의 목소리가 산에서 들려왔습니다. 찾았어요. 여기 있어요. 저는 맨발로 산길을 뛰어 올랐어요. 작은 동굴 같은 바위 틈에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스케치북을 꼭 안고 있었어요. 마리아. 아이를 끌어안았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마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내가 이상하대. 우크라이나 애라고 놀려. 그제서야 아이가 왜 도망쳤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제 가슴도 함께 아팠습니다. 이정학 씨가 마리를 업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마리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마리 얼마나 무서웠니?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곳이 정말 우리 집이구나. 마리를 찾은 지 일주일 후 우편함에서 공문을 발견했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온 통지서였어요. 한국어가 서툴러서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체류기간 만료라는 단어만은 확실히 보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박성영 씨에게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6개월 임시 체류 기간이 곧 끝나요. 연장 신청이 거부되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시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마리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점심 먹었어. 라고 신나게 말할 때 심장이 미어졌습니다. 이제 막 적응하기 시작한 아이를 또다시 뿌리 뽑아야 한다니요. 이정학 씨가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안 되겠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바로 마을 이장님께 이야기했고 이장님은 군수님께 연락했어요. 마리네는 이제 우리 마을 사람이야. 그냥 보낼 수 없어. 할머니도 화가 나셨어요. 나라에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내쫓아? 말이 되는 소리야? 그리고는 마을 부녀회장님께 전화를 걸어 비상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이런 일에 마을 전체가 나서는 걸 보고 눈물이 났어요. 마을 회관에서 열린 회의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들, 이장님, 심지어 평소에 잘 안 보이던 청년들까지 모였습니다. 안나 선생님과 마리는 우리 마을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분들이 한마음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주셨어요. 마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문화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안나 선생님의 미술 수업으로 아이들이 정말 밝아졌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정학 씨는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제가 직접 서울에 가서 관련 부처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농사철인데도 불구하고 며칠간 서울을 오가며 뛰어다니셨어요. 마리를 잃을 뻔했을 때 깨달았어요. 그 아이가 우리 마을 아이라는 걸요.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마을에서 올린 탄원서가 설득력이 있었나 봅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괴로웠어요.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리는 제 불안한 기색을 눈치챘나 봐요. 엄마, 우리 계속 여기 살 수 있지? 그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없어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드디어 그 전화가 왔습니다. 박성영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인도적 장기 체류 허가가 나왔어요. 1년 단위로 갱신 가능합니다. 그 순간 온 몸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았어요.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리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아이의 반응이 잊을 수 없어요. 정말? 정말로? 몇 번이고 되물으면서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그리고는 스케치북을 펼쳐서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이 한국 친구들과 함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정학 씨가 진짜 축하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마을 회관을 빌려서 온 마을이 함께하는 잔치였습니다. 할머니는 아침부터 잡채를 만드셨고 다른 아주머니들은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어요. 저도 보르시 대신 우크라이나식 만두를 만들어 갔습니다. 안나 선생님이 진짜 우리 마을 사람이 됐네. 이장님의 건배사에 모든 분들이 박수를 쳤어요. 마리는 한국 친구들과 함께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언니, 이제 계속 같이 놀 수 있어?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마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군청에서 마을 벽화 프로젝트를 제안한 겁니다. 안나 선생님께서 담당해 주시면 어떨까요? 마을 분위기도 밝아지고 관광객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폐교 위기였던 분교도 희망이 생겼어요. 제가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도시에서 체험학습을 오는 아이들이 늘어났거든요. 미술관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정학 씨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찬성했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마을 분들과 큰 어려움 없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리는 저보다 훨씬 빨라서 가끔 통역을 해주기도 해요. 엄마,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이가 제 선생님이 된 셈이죠. 체류 허가를 받고 나서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친척들에게 영상통화를 했어요. 안나, 정말 한국 사람처럼 보인다. 사촌 언니의 농담에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저는 한국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마음으로는 이미 완전히 한국 사람이었고요. 마리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한국 사람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국적은 아니지만 마음은 한국 사람이야. 그리고 이곳 사람들도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해 주셔. 마리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이 흘렀어요. 이제 저는 의성 사람들에게 안나쌤이 되었고 마리는 완전한 의성 아이가 되었습니다. 한국어도 거의 완벽해졌어요. 가끔 사투리까지 섞어서 할머니를 웃게 만들죠. 마리야, 넌 진짜 경상도 아이 다 됐다. 벽화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어요. 마을 담벼락마다 형형색색의 그림들이 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해바라지 밭과 한국의 벚꽃이 어우러진 풍경, 두 나라 아이들이 손잡고 놀고 있는 모습들이요. 관광버스가 와서 사진을 찍어가기도 해요. 분교는 정말로 작은 미술관이 되었어요. 마린의 갤러리라는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마리가 그린 그림들과 제가 가르친 아이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주말마다 도시에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와서 미술 체험을 하고 가요. 그런 일상이 이어지던 중 마을에서 가장 큰 행사가 열렸어요. 마리가 무대에 올라가서 한국 동요와 우크라이나 민요를 번갈아 불렀거든요. 처음엔 떨렸는데 할머니가 우리말이 최고야 하고 소리치시니까 자신감이 생겼나 봐요. 관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이정학 씨와는 이제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마리는 정학 아저씨를 아빠처럼 따라요. 농사일도 도와드리고 트랙터 타는 법도 배웠습니다. 나중에 커서 농부가 될래. 라고 마리가 말할 때 이정학 씨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몰라요. 할머니는 여전히 저희를 챙겨주세요. 김장철마다 우리 집 김치를 책임져 주시고 마리가 아플 때는 손수죽을 끓여 가져와 주십니다. 이제 내 손녀나 마찬가지야. 할머니의 그 말씀이 제일 따뜻해요. 이렇게 받은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이제는 제가 새로 오는 외국인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필리핀에서 온 가족을 도와줬는데 처음 의성에 왔을 때의 제 마음이 떠올라서 더 열심히 도와드렸어요. 같은 마음이니까 이해해요. 그리고 마리의 한국어 실력은 이제 저를 뛰어넘었어요.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도 받고 일기쓰기 대회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어도 잊지 않아요. 매일 밤 아빠의 스케치북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동화를 읽어달라고 해요. 이렇게 한국과 우크라이나 두 문화 속에서 자라는 마리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곳에 뿌리 내렸다는 걸 느껴요. 체류 연장 신청할 때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이 추천서를 써주시고 이정학 씨가 보증을 서주시거든요. 안나 씨 가족은 이제 의성의 보물이에요 라고 군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요즘 마리는 한국 친구들에게 우크라이나를 소개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 먹어요. 이런 게임도 해요 하면서 문화교류의 작은 대사가 되었어요. 아이들이 마리 얘기를 통해 세상이 넓다는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마리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언제까지 여기 살 거야?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평생 살 거야. 여기가 우리 진짜 집이니까. 마리가 환하게 웃으며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렸어요. 스케치북을 들여다보니 우리 가족이 의성마을에서 웃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할머니, 이정학 아저씨, 마을 친구들까지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림 한쪽 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는 곳, 이곳이 진짜 집이야.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더 큰 가족을 얻었어요. 국적은 다르지만 마음은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된 우리 모녀.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는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